방백수라는 뮤지션 들어봤냐? 그래 나 백수야 어쩔 건데. 방백수에게 이무진이랑? 벌써 이무진이라는 컬러가 있잖아요. 부럽고요. 고마운 친구기도 하죠. 제 음악을 많은 사람들이 들어볼 수 있게 기회를 열어줬으니까 이제는 불러주면 다 갑니다. 안녕하세요. 문학과 음악의 요정 방백수라고 합니다. 글을 쓰고 있고요.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공연장 중에 하나고요. 여기서 공연도 하고 공연하지 않을 때는 한잔하면서 다른 창작자들이랑 교류도 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입니다. 여기서라면 좀 홈그라운드에 온 것처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장소를 제가 밀어붙였습니다.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명은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고대시가 공무도화가에서 백수광부라는 인물에서 따온 것도 있고요. 또 중의적 의미로 한국 사회에서 글을 쓰고 음악을 하겠습니다 하면은 을의 백수 취급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치기 어린 마음을 좀 담아서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네. 일단 업이 된 거는 문학이 먼저예요. 시인으로 등단은 2008년도에 했거든요. 그때부터 시인이라는 자의식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문학이 근소하게 좀 더 먼저였는데 사실 처음에는 좀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문학으로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들다. 음악으로 밥 벌어먹기 살기 힘들다. 그럼 둘 다 하면 이걸로 반 이걸로 반만 벌면은 어느 정도 밥을 벌어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도 나한테 열리는 길 같은 게 있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국문과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학이라는 곳은 저한테 아무것도 보장해주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취업에만 매달린 친구들도 원서를 막 10개, 20개씩 넣었는데 다 떨어지고 이 대학이라는 곳은 나한테 안정적인 삶이라는 것을 보장해주지 않는구나라는, 인생에서 승리할 확률보다 패배할 확률이 더 크다면 그 승부 자체를 내가 원하는 분야에서 좀 승부를 해보고 패배하는 게 후회가 덜 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한번 음악도 해보고 문학도 해보고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음악과 문학을 하니까 좋은 점은 어떤 일이든 하다 보면 지긋지긋해지거든요. 글 쓰다가 이 깜빡이는 커서를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타 잡고 딴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음악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또 기타가 또 쳐다도 보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글을 써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도피처가 되는 거죠. 전 그냥 원고지에 쓰면 문학이고 오선지에 쓰면 음악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상체 운동과 하체 운동 같은 건데요. 둘 다 운동이잖아요. 비슷한 활동이잖아요. 상체 근육이 이제 더 이상 힘을 못 낼 때는 하체를 쥐어짜면 되는 거니까요. 계속 머릿속으로만 굴리는 시기가 있고요. 계속 무언가 또 써내려가는 시기도 있고요. 써내려갈 때는 진짜 몇 날 며칠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 단위로보다는 오히려 좀 더 큰 단위, 어떤 분기나 아니면 1년이나 크게 잡고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이 본격적으로 업이 된 거는 2010년도에 제가 데뷔 EP 앨범을 냈는데 그때부터 업이 좀 됐었고요. 일단 저는 저한테 일어나는 모든 행복한 사건과 비극적인 사건은 다 창작의 재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이제 투병을 시작하셨고 그때부터 거의 집에 안 계셨어요. 병원에 주로 계시고 고3 때 돌아가셨는데, 처음에는 그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신 그 상황 자체가 이별을 향하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엄마 없으니까 놀아도 되겠네? 그래서 밴드도 시작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았죠. 이게 거저 주어진 자유가 아니라 엄마랑 이별을 하는 과정이었구나. 그 상처가 아무는 시간이 좀 필요했고, 그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었다고 생각했을 때 비로소 그걸 노래로 만들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어떤 후유증마저도 치유할 수 있게 해준 고마운 노래이기도 하죠. 아버지 6년 후에 우리나라 망해요. 사업만 너무 열심히 하지 마요. 2013년에 60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너무 힘들어하고 있죠. 타임머신이 벌써 저한테는 10년이 넘은 노래예요. 근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한테 타임머신이라는 노래로 기억되고 있어요. 근데 모든 창작자들은 이번에 내는 내 작품이 나의 대표작이 되길 바라면서 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표작을 갱신하는데
어떻게 보면 10년째 실패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하루빨리 갱신하고 싶은 나의 대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샤라웃을 계기로 몇 번의 만남도 있었고, 그리고 한 번씩 연락도 해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는 무진 씨가 자기가 쓴 창작물의 일부를 보여주면서 저한테 의견을 구하는 일도 있었어요. 지금 동료로 잘 교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글쎄, 친하다는 말은 그쪽에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13살 차이 나는 형 동생인 것 치고는 이 정도면 친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무진 씨도 그렇게 생각해주면 좋겠네요. 네. 뼈아픈 레슨. 당시에 위대한 탄생 3에서 제가 광탈을 했죠. 방송이 나가기까지 텀이 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 저는 저 자신에게 닥쳤던 열악함들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너무 긴장해서 잠을 못 잤고요. 이제야 하는 말이지만 노래를 2번 불렀습니다. 처음 부를 때 부르다가 정전이 됐어요, 스튜디오가. 2번째 부르니까 약간 맥 빠지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대기 시간도 엄청 길었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탈락을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방송에서 나오는 제 모습을 보고 스스로 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때 이미 프로였거든요. 왜냐면 앨범을 내고 돈을 벌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프로라는 사람들은 열악해도 잘해야 프로라고 생각해요. 조금 열악하다고 저한테 엄청난 기회일 수 있는 무대를 망쳐버렸어요. 그거는 저한테 기본적으로 그만큼의 기량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방송을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더 기본기에 대해서 파고들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행사는 2가지 정도가 생각나는데요. 하나는 좋아서 기억에 남는 거였는데 또라이 페스티벌이라는 공연이었습니다. 네. 정말로 그 컨셉에 맞게 치장을 하고 나와서 그 컨셉에 맞는 정신 상태로 놀았어요. 하나는 조금 난처했던 공연인데 통영 굴축제였습니다. 굴 빨리 까기 대회 중간에 저희가 올라가게 된 거예요. 타임머신은 슬픈 노래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갑자기 바꾸려니까 생각이 안 나서 그냥 타임머신을 불렀어요. 어르신들이 많았는데 가사가 잘 들리는 환경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막 굴도 까드시고 춤도 추시고 하면서 타임머신이라는 노래를 굉장히 흥겹게 즐기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는 당장에 떠오르는 거는 야광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540짜리 반지하 원룸 살 때 이야기인데, 거기 이사를 간 첫날 자려고 누웠는데 천장에 플라스틱 야광별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좀 짠해서 쓴 노래였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 시절은 지나갈 시절이고 언젠가 나의 짠했던 시절로 이야기하게 될 날이 올 거야 라고, 그 시절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 네. 독서만큼 좀 뭐랄까 고상하면서 힙한 매체가 또 있을까 싶어요. 사실 요새는 원하는 정보는 뭐 유튜브로 얻을 수도 있고 웹서핑을 해도 되고 뭐 스마트폰으로 뭐 접해도 되는데, 그런 걸로 접할 수 있는 정보에 비해서 책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힙하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재밌는 책들도 많고요. 책을 권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임팩터에서 지금 소개해 주신 많은 책들의 목록을 봤어요. 보고 되게 영양제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제작진분들이 준비해 주신 간식 중에 곰돌이 젤리가 있더라고요. 이 영양제 사이에 곰돌이 젤리 같은 걸 하나 끼워놓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시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시 하면은 막 산에 꽃이 피고 바다가 출렁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애틋하게 떠나보내고 이런 감정들이 시가 되고,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냐면 교과서에는 그런 것들이 실리니까요. 근데 사실 이 유화라는 사람들이 쓴 시들을 보면은 도시에 썩어 있는 부분을 후벼 파는 그런 꾸정물 같은 시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미학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추함 속에도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추한 것들을 잔뜩 진열해 놓는 방식의 시도 있을 수 있고,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시시껄렁한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고,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이야기들이 있는 시들도 있어요. 우리가 곰돌이 젤리를 먹을 때 이게 영양 성분이 어떻고 저떻고를 알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냥 어떤 감각들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떤 낯섦 아니면은 불쾌함도 작가의 의도일 수 있어요.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지어지는 쓴웃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아름답지 않은 시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네. 이게 95년도 시집인데요. 90년대에 들어와서 7, 80년대를 회상하면서 쓴 작품들이 많아요. 저는 요새 불어오는 레트로의 봄이
과거에 약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첨단의 것들이 요즘 와서 각광받는 그게 좀 재밌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뉴진스가 요번에 뉴잭 스윙이라는 장르를 들고 왔는데 이게 옛날에 듀스 형님들이 하던 거잖아요. 제가 오늘 가져온 시집이 딱 그런 느낌입니다. 옛날에 80년대쯤에 되게 힙했을 그런 언어들이 담겨 있거든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불편한데 라고 생각이 드는 지점을 독자분들이 스스로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던 것이 지금 와서 보면 좀 폭력일 수도 있고, 지금 와서 그런 게 이제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나도 어느 정도 사회의 흐름과 함께 성장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스스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난 그런 나의 쓸모없음을 사랑한다. 그 쓸모없음에 대한 사랑이 나를 시쓰게 한다. 예술가라는 사람들은 사실 스스로의 쓸모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이 활동을 하잖아요. 쓸모없는 활동을 하잖아요. 결국은 이 쓸모없음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쓸모없지만. 근데 세상에 사랑스러운 쓸모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좀 위안이 되고요. 일단은 저는 이 시라는 그 예술 장르도 그렇고요. 시집이라는 이 물건도 그렇고요. 삶에 있어서 필요한가?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없어도 사실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그 무용함에서 발생되는 가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무용한 인간으로 느껴지는 어떤 순간이 담겨 있어서 제가 20대 때 많이 했던 생각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시를 좀 골라봤습니다. 네. 저는 이 단락이 너무 좋았습니다. 베스트셀러 해봤습니다. 예,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 평일에 갑자기 저를 불러서 술 한잔 하자고 하는 것은 그건 분명히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소주 한잔 따르기가 무섭게 회사 욕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저는 많은 친구들의 감정 분출구로서의 역할을 해줬고 그 대가로 술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그냥 컨텐츠가 된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자유롭게 써내려갔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많은 책을 썼지만 가장 사랑하는 책입니다. 네. 누구나 굉장히 많은 시기를 쓸모없는 존재로 지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페라리, 람보르기니가 있어도 그게 탈 때나 유용하지 주차장에 서 있을 때는 쓸모없는 애잖아요. 본인의 쓸모없음이 느껴지는 시기라면 그냥 나는 지금 주차장에 서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장 달리고 있지 않아도 페라리는 페라리입니다. 네. 많은 직장인분들, 회사에 나간다는 것은 거기에서 책상 하나를 차지하고 앉아있는다는 것은 사회가 돌아가는 프로세스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책임진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미어 터지는 대중교통을 타고 사무실에 가서 앉아서 컴퓨터를 켜고 거기서 또 마주하고 싶지 않은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고 책임을 지고 그리고 힘겹게 돌아와서 쉴 때조차도 다음날의 출근을 고려하면서 쉬잖아요. 그런 삶 자체가 본인이 생각할 때 아름답지 않을 수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대단하긴 한 겁니다. 대단하시다, 장하다. 지금 현재의 당신은 대단하다 라는 말씀까지만 드리고 싶어요. 네. 묘비명이요. 묘비명은 그냥 어떤 코멘트 같은 것을 남기지 않더라도 강백수의 음악을 평생 매일 듣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군가는 어떤 시절에 좀 듣다가 다른 음악으로 갈아타고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생각나서 또 조금 듣다가 뭐 강백수의 책도 대부분의 시절은 책장에 꽂혀 있겠죠. 그러다가 한 번씩 꺼내볼 수 있다면 걔 덕분에 한 시절을 잘 보낼 수 있었어 라고 생각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꿈이라는 것을 오랫동안 간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단 앨범부터 내고 가수부터 되고 생각해보자라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꿈을 꿀 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벌려놓은 일들을 조금 더 능숙하게 해나가는 것이 목표이자 꿈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냈던 대부분 망한 그 작품들이 어딘가로 휘발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남몰래 숨겨둔 저만의 창고에 잘 쌓아두고 묵혀놓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창고를 화약고라고 부르거든요. 대중들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될 어떤 곡이 그 화약고로 연결되는 하나의 도화선과 불씨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이 쌓여있을수록 저는 더 크게 터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버 미네플이라고 13만 정도 되는데 상담 유튜버거든요. 언니가 해주는
인생 상담 유튜브 하는 친구인데요. 민애플 씨. 일단 많은 젊은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민애플 씨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데에는 독서의 힘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당신이 읽은 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기 나와서 한번 풀어줬으면 좋겠어.